선택 2020 4.15 총선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각 선거 캠프의 실무진을 만나보고 선거 비하인드 스토리 알아보겠습니다. 정의당 김명래 조직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거 기간 굉장히 바쁘게 보내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혹시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거. 매일 그 아침. 대상공단 노동자들 만나려면 새벽 6시까지는 그 명지 사거리 그쪽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일찍 일어나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후보자와 가장 가까이 지내신 분이신데요. 우리 김명래 팀장님께서 보셨던 신현웅 후보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시민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사회적 약자, 갈 곳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 보금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비정규직들을 위해서 서산시 비정규직센터 건립에 많은 역할을 하셨고, 또 현재는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 위원장으로도 또 계셔서 어떤 약자들의 보금자리를 잘 지켜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보로서는 이제 말씀은 없지만 행동이 되게 빠르셔요. 그래서 뭐 어느 현안에 항상 신현웅이 그 자리에 있어서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의 든든한 뭐 어깨가 되어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선거 기간 동안 이 부분이 정말 힘들었다 하는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성일종 후보와 조한규 후보 간에 이제 치열한 각축전이 있는 와중에서 이제 신현웅 후보에 대한 뭐 단일화 요구를 뭐 수차례 들었고, 저희 나름대로도 어쨌든 이 사회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야 된다, 어떻게 진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긴 했지만 정의당의 어떤 독자성, 그거를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민되는 부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서태안에서 이제 총 4분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선거 캠프가 이 점은 너무 잘해. 우리 선거 캠프에 강점이 있을 수 있고, 또 타 선거 캠프에 이 점은 좀 부러워 하는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내 선거 캠프의 강점, 그리고 타 선거 캠프에 부러웠던 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선본에 부러웠던 점은 뭐 조직을 운영하려면 뭐 돈도 들 거고 그런 점에서 저희는 열세였고, 그런 점이 좀 부러웠고, 저희의 강점은 그 자발적으로 유급 사무원들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거운동원들이 평일에는 이제 근무 때문에 못 나오는데 주말에 뭐 충남 쪽에서도 천안 쪽에서도 오시고 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피켓팅을 하더라도 좀 더 열성적으로 하고 뭐 시민들 만나는데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공통 질문이에요. 이제 김명래 조직팀장님께 드릴 개별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사전 여론조사 결과 신현웅 후보가 비교적 낮은 지지율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심정이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신현웅 후보가 뭐 2%대 지지율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표율이 2.3% 나왔는데 정의당 지지율이 뭐 여론조사는 5%, 그리고 이번 비례대표 후보 선출 지지율은 9.9%대였는데 그 5%, 9% 그 사이는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 2.3%가 나와서 결과는 많이 실망은 했지만 그것을 뭐 저희가 어떤 피해를 받았다, 뭐 양당의 틈바구니에 껴서 피해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시민들, 국민들이 그렇게 선택해 준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저희가 또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이번 총선에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저희가 많이 안 알려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저희의 하고 싶은 말이 전달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래서 위성정당, 비례정당이 창당되고 저희는 어쨌든 그 법의 취지대로 별도의 비례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정의당으로 이제 참여를 한 건데 그 부분이 당연한 건데 이제 국민분들은 그래도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이제 그 비례정당을 지지를 보내시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선택하게 된 것을 알려야겠다. 그 부분이 가장 좀 절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제 마지막 한마디로 준비해 두겠다고 하셨는데 예. 혹시 지금 가능하실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득표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거는 후보의 역량도 있을 거고 중앙당의 역량도 있을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중앙당에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어필을 해왔고 국민들은 어떻게 정의당을 인식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좀 더 냉철하게 성찰해보고 뭐 양당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을 항상 저희는 갖고 있는데 그런 거는 더 이상 이제 떨쳐버릴 때가 됐다. 국민이 이 정도 선택해서 6석을 만들어준 거고 민주당이 180석을 만들어준 건데 그 부분을 저희는 좀 더 이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중앙당의 문제점들 그리고 중앙당에서 당원들의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들 그리고 정당 내에는 얼마나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가 대외적으로 말을 하려면 저희 내부부터 철저하게 더 민주적으로 내부를 혁신하고 그런 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6석을 국민들께서 주셨고 지역에서는 또 낮은 지지를 이렇게 주셨는데 이거를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국민들이 뭐 더 이상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명령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당의 혁신, 당의 내부 혁신, 당을 좀 더 민주화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멋진 행보를 이어가 주셔서 제가 청년 세대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